나는 이제 쉬다 말이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자니요. 병준이 형 나가.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자, 8회. 아, 8회여서 8인가요? 이런 거를 슈그랜트가 해주면 참, 저희 아예 시작부터, 우리 이번에 코너스의 코너를 진행할 텐데,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는 장면은 나오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먹기에는 딱히 뭐 이렇게 적합한 게 없어서 와인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코스 요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랑스 네. 코스 요리. 그래서 그냥 바게트빵 얘기는 잠깐 나오네요. 잠깐 남자 주인공이 바게트빵 옆구리에 끼고서 파리를 거닐고 싶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게트와 와인 준비했고요. 그 와인은 아쉽게도 또 지난번과 반대로 칠레 와인을 준비했어요. 아니 영화로 보면 네. 프랑스 와인 또는 캘리포니아 와인이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영화 안에서 보면. 근데 편의점 가니까 호주 거랑 칠레 거밖에 없어서 네, 그래도 또 그렇죠. 와인을 아는 사람은 또 칠레 걸 먹어야죠. 네. 네. Barter Bistro again. What a town. It's to visit. I can see myself living here. I feel like the Parisians kind of get me. I can see myself just strolling along the left bank with a baguette under my arm, headed to Cafe de Flore to scribble away on my book. 자, 오늘은 8회는 미드나잇 인 파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우디 앨런 감독의 2012년작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저는 이게 네, 최근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여기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OST도 별도로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즐겨 듣는 그런 영화이고요. 여기 이게 포스터잖아요. 맞아요. 포스터 네네네. 그림인데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길 펜더라고 하는 주인공은 1920년대를 되게 동경하는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은 고호의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컷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마리온 코뚜아르가 또 연기했던 그가 동경했었던 네, 베레포크 시대의 네, 네, 네.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포스터 네. 자체가. 잔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게 이사님 보고 얘기해 줄 거예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냥. 이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이게 더 이상해. 네. 목소리만 나오면 더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회 뭐 결국에는 노팅을 했어요. 저희 촬영을 하고서 네. 이사님 오셨는데 또 미드나잇 파리 뭐 영화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빠져 계신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거 영화는 보셨잖아요, 미드나잇 파리 영화는. 보셨으나 최근에 아까 사실 봤는데 띄엄띄엄 봤죠. 사실. 근데 내용 자체의 기억을 아마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지난해 노팅을 촬영할 때 보니까 노팅을도 사실 기억 잘 못하시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대여섯 번은 좋게 네. 봤다면서도 네. 기억을 그렇게 못하시는데. 유독 마지막 장면만 그렇게 근데 20년 동안 6번 보면 되게 적게 본 거 근데 최근에 보셨다면서요. 아니 10년 동안 6번 보면 많이 본 거죠. 왜냐면 저는 미드나잇 파리는 처음에 개봉할 때 2012년에 보고서 이후에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촬영 때문에 어제 봤고요. 어제 이제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한 부분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이제 보긴 봤는데. 우디 앨런 감독이 그 도시 시리즈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있고 뉴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이후의 도시들을 찍는 영화를 과연 찍을 수 있을까? 법적 공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디 앨런이 사실 되게 말이 많아요, 요즘. 그거였나요? 미투. 네, 미투인데 그쵸. 이제 미투 중에서도 죄질이 더욱 안 좋은 그러니까 아동에다가 이제 자신의 양녀. 그래서 지금 HBO에서 올 2월인가부터 그 다큐를 해요.
그 앨런 대 페로라고 하는 다큐를 통해서 그 양녀인 페로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하는데 그 다큐에서 우디 앨런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우디 앨런이 다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 쪽 내용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이 영화 이후에 이제 찍었던 레이니데이 뉴욕. 레이니데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출연 배우들이 그 사건이 미투 사건 이후에 출연한 거였어가지고 영화 개봉 자체를 다 배우들이 만대를 했었고 맞아요. 우리나라 개봉도 아마 1년인가 밀려서 개봉을 했던 걸로.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때 당시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그런 감독의 영화를 왜 개봉을 하느냐. 근데 이제 제작사가 영화를 언제까지 개봉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개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런 상황을 알고 간 거건지 저는 그 레이니데이 뉴욕은 별로였고요. 3부작 중에. 근데 공통적인 평은 3부작 중에는 제일 나아요. 이게 영화가 제일 낫죠. 제일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소재 자체가 신선하죠. 타임 슬립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죠. 주제 의식도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화 시작할 때 영화 초반에 파리의 스케치를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노래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하는데 그거 자체가 우디 앨런 감독이 관객들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리에다 그냥 풍덩 빠뜨리고 싶어서 그 파리를 그렇게 쭉 훑는 스케치를 되게 길게 보여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저렇게 파리에 빠져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그 나름대로 감독자에서 사전에 그냥 미리 깔아놓고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이 OST는 영화를 보기 전에 구입을 해서 들었는데 버릴 곡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감TV 예전에도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도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정말 홍상수 감독 느낌과 유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를 찍는 어떤 칼라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인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저는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할 때 다른 감독들의 영화들하고 비교할 때 좀 덜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뭐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지만 그 우디 앨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굉장히 출연하고 싶은 배우들이 많았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우들이 우디 앨런과 작품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한 것처럼 홍상수 감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쪽대본으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쪽대본 써서 주고 바게트 나옵니다. 네. 그러는데 그 우디 앨런 감독 같은 경우에도 각 그 배역들한테 자기가 출연하는 부분의 어떤 그 내용만 전달해서 배우들이 영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영화를 찍었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감독들이. 이게 물론 이게 범죄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뭐 나름 개인적인 그런 영화적인 외적인 이슈도 행보가 비슷하네요. 우디 앨런 감독, 홍상수 감독. 그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스캔들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영화의 큰 줄기는 사실은 타임슬립인데 이제 그 타임슬립을 왜 굳이 이렇게 주 소재로 넣었을까?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로마이드 러브나 레이니데이 뉴욕에서는 그런 독특한 소재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이 영화에서 유독 나오는 거는 이 남자 주인공이 예전의 그런 시대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있다 보니 사실은 그 시대가 나름대로의 또 몇몇 가지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억 보정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아예 직접적으로 한번 보내버린 거죠. 그 시대로. 그렇죠. 네, 떨어뜨려 놓고 나서 네가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도 흔하게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나는 뭐 언제적에 태어났었으면 난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소위 말하는 전성기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다 과거에서 찾잖아요, 전성기를.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 시대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현 시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살고 싶어,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과연 그때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정말 너는 지금
동경하는 그런 시대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느껴질 것이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반대 아닌가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취업이나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나거든. 오늘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즘 다시 젊은 시대로. 아니, 저는 20대 초반으로. 저는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의외로 대부분 아, 그렇다. 그런가?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여자는 또 다를 수 있고. 막상 떨어뜨려 놓고 나면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 예.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고 좀 힘든 시기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면은 실제 그냥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는 게 그쵸. 많은 그게 건데. 굉장히 크죠. 그 1920년대로 간 길이 에드리안나랑 베렉포크를 가게 되고 거기서 베렉포크에서 고갱과 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고갱과 드가는 또 르네상스 시대를 또 맞아요. 황금세 시대라고 완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현실, 누군가가 동경하는 자신의 현실을 그는 또 본인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게 입장에서 이 시대, 그러니까 1920년대 시대를 자기는 꿈꿔왔는데 그 시대에 딱 왔는데 페니실린이 없어. 뭐 치과를 갔는데 마취제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 그러니까 그 당시를 추억을 할 때 우리는 왜 그때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고통스러웠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왜곡되고 기억의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좋았던 기억들로 다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때는 되게 좋았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 광고를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왜냐면 바카스 광고 중에 보면 포장마차에서 직장인 남자 둘이서 이제 그 술을 마시다가 TV를 보면서 군대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야, 저 군대 있을 때가 좋았어. 뭐 저 때는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였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군대에 있는 애는 야, 그 누워서 TV 보는 백수를 보면서 야, 저기 누워서 TV도 보고 얼마나 좋을까. 내무반에 있는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백수는 직장인 보면서 야, 직장 생활하는 거 부럽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들 남의 인생을 자꾸 동경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생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의 인생을 모르니까 그걸 동경을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계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좋았던 순간만 올리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기 위한 거를 보면서 나의 일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특별한 순간을 너의 일상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인스타나 SNS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영화의 정교함만 따져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1920년대로 이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치면은 이 옷 차림 자체가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타임슬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래 일단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완전히. 용어도 그렇고 네. 유독 이 도시 3부작 중에 이 파리만 타임슬립이 들어간 게 20년대 파리와 현재 파리가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고전이 잘 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20년 전만 가도 완전 다를 텐데 그죠? 그렇죠. 티가 확 날걸요 아마? 영화를 못 찍을 거예요. 저는 이게 우디 앨런 감독이 참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지금 그 가이드로 나오는 사람이 까를로 브루니잖아요. 당시 사르코지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영화 배우로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를 찍는데 이제 우디 앨런 쪽에서 제안을 해서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영부인이다 보니까 모든 배우들의 스케줄하고 동일하게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2, 3일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짧게 몰아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관점으로는 갑자기 영화에 김정숙 여사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레이첼 맥아담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막 가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삼촌 전문 배우, 뭐 주인공 여자친구 전문 배우 이런 것처럼 레이첼 맥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여행자 와이프 전문 배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인이나 와이프 전문 배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간 여행하는 오웬 윌슨의 여자친구 약혼녀로 나오고 그리고 어바웃 타임에서도 어바웃 타임. 그렇고 그리고 그 실제로 시간 여행자의 아내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또 와이프로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는데 네. 진짜 뭐 달들고 아, 정말 재수없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레이첼 맥아담스랑 여기 폴로 나온 이 배우랑 이 영화 촬영하고 나서 둘이 진짜 사귀었대요. 여기선 바람 피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폴이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얘기할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누구 떠오르는데? 약간? 그 마지막에 한번 저기 해요. 주인공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기억이 맞아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틀렸다고 막 틀렸다고. 왜냐면 자기가 봤으니까 실제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게 그 피카소 짜증나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짜증나요. 맞아. 아까 그 저기 이거네요. 여기네. 네, 이거네요. 그러네. 여기서 근데 참 저 여자친구는 조용히 좀 하라고 모르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래서 진짜, 얘기하고. Young French girl. 그러니까 저런 여자랑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간에 네. 그 결혼할 대상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결혼하면 저러잖아요. 저 표정 봐. 셋이 쳐다보는 표정 봐. 저 무슨 누구의 저기 여자친구 아니에요? 폴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바람을 펴? 그 저기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폴하고 같이 춤을 추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인가 물어보죠. 야, 캐롤은 그랬더니 굴인가 먹고 배탈 나가지고 방에 누워 있다가. Dinner, Daddy? 굴하니까 여기 이 영화에 은근 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노래. 그 렉스토리라는 네. 노래 계속 나와요. 그 심지어 굴도 사랑을 하고 이러면서 이 장면 처음 보는데 진짜 좀 희한하긴 하네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원래는 저렇게 앉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둘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너무 매너가 없는 그 보면 지금 저 저게 매너인가요? 미국식 매너인가요? 폴의 여자친구도 사실 그 폴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 보면은 진짜 좀 그렇잖아. 보면은 여기서도 약간 그게 자기가 예를 들어 굴 먹어서 배탈이 나서 누워 있는데 다른 친구랑 춤추러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매력적인 배우야. 진짜. Fammi la belle portare. 다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자꾸 그 라스 얼굴 다크나이트의 라스 얼굴이랑 저기 뭐야 다크나이트 인셉션. 그 와이프가 와이프가 나오네. 떠올라가지고 거기서도 나오지 않나? 누구랑 나왔지? 그 첩자로 나왔던 영화가 뭐죠? 진짜 그래서 마지막 저기 죽잖아. 그 뭐야 파이트 클럽에 나왔던 그 누구죠? 가을의 전설 나왔던 비트. 브래드 피트랑 나왔던 맞아.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거 많이 죽잖아요. 그게 그 아. 영화도 재밌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에드리아나의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드리아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샤넬. 샤넬한테 의상 공부 배우려고 파리에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되게 샤넬풍 느낌이 좀 나는데 실제 이 당시의 복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커트 길이나 이런 게 이 당시 일반적인 거보다 일부러 더 짧게 했고 그런 게 되게 그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때 20년대 복장보다는 되게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서 그 몇몇 사람들은 딱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달리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코스염 뭐 이런 거에 그 로트랙이다 뭐 이런 느낌. 물랑루즈에서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대놓고 그래서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볼 때 대놓고서 저거는 장영실이야 저거는 이순신이야 그럼 되게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면은 되게 열심히 거북선 만들고 그런 거가 있지.
이 남자 주인공은 저 코가 어디 진짜 다친 거겠죠, 진짜? 진짜 그러겠죠? 웨스 앤더슨 영화 중에 다즐링 주식회사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그 나왔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를 할 때 우디 앨런은 그 뭐 뉴욕이나 보스턴 쪽 사람으로 하고 싶었대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유럽 쪽하고. 그래서 유럽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느껴지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오웬 윌슨 같은 경우는 지극히 서부적인 스타일의 배우여서 오히려 러시아를 동경할 것 같아요. 하키 선수 같지 않아요? 아이스하키나 뭐 이런 뭐 캐나다 느낌이 오히려 좀 많이 나고, 코가 되게 코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코가 되게 이렇게 저렇죠? 이렇게 어디 진짜 한 번 되게 심하게 다쳤던 코 느낌이잖아요. 중간에 한 부러졌던 이런 느낌인데, 아니 저 주인공도 참 어떻게 저거를 그 별사람 거를 찌질 않아. 저거를 선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홍상수 영화의 남자 주인공 캐릭터랑 느낌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한번 우리 홍상수 감독 영화 특집 한번은 하죠, 하나. 근데 왜 같이 갔을 때 여기 서는 거야, 안 와요? 12시가 안 됐어요. 시간이 안 맞았어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종이 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12시에 갔어도 안 왔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왔어. 탐정이랑 갔을 때는 왔었어요. 탐정이 쫓아가요. 사라졌어.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비극적 캐릭터. 출연 분량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출연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등장하시던 이분. 그게 너무 황당하다. 이게 마지막에 근황 얘기하는데,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 장인 될 사람이 근황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 배우는 사실 멘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사도 없어. 대사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미스터 빈 느낌이야. 이 배우를 보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 엄청 진지해요, 또 그거는. 우리 또 그 탐정 근황이 알려줄게. 루이 16세와 마리 안토. 저는 이게 진짜 우디 앨런 감독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몸의 목을 배워라. 저 탐정 역할로 나온 배우는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대사도 하나도 없잖아요. 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데. 그래서 탐정은 1700년대로 가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차를 잘못 탔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단두대 처형당하는 상황이에요. 붙잡히면. 웃을 상황이 아니야. 근데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거를 웃기게 만드는 게 참. 근데 이게 진짜 보면은 우디 앨런 감독의 이 특유의 저런 루머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아예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던 게 저는 그 로마이드 러브였거든요. 그거는 진짜 웃겨요, 영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화 보다가 막 빵빵 터지죠, 그 영화는. 그 되게 유명한 모델 아니에요? 레아 세이드. 배우기도 하면서. 네. 저기 007 시리즈, 최근 007 시리즈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매력이 있죠. 아니, 저는 그 레아 세이드 영화는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거기서 보고 레아 세이드라는 배우를 알게 됐는데, 제가 봤던 레아 세이드 나오는 영화 중에 제일 못생기게 나왔어요. 마지막 장면은 괜찮지 않아요? 저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레아 세이드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What are you doing here? 약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아니요. 레아 세이드를 되게 좋아하는 팬으로서 레아 세이드의 매력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게 보이니까 저런 것도 다 연기일 텐데, 그죠? 이미 대사 끝나고 프레임 빠져 있는데도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타임슬립 소재는 사실 우리나라 최근 드라마에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시지프스 노래 덕고 뭐 이게 과거로 돌아갔을 때
현실이 바뀐다라는 게 이 타임슬립 소재의 가장 그 재밌는 점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슬쩍슬쩍 그 당시의 예술가들한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 작품에 대한 힌트를 막 줘요. 그쵸. 주인공이. 캐스팅도 좀 약간 나름 화려해요, 보면은. 그죠. 캐시 베이츠가 맞아요. 캐스팅 자체가. 거트루드 스타인으로 나오는데, 거트루드 스타인이 실제로 파리에서 이 당시에 그 자기네 집을 이들의 모임, 사교 모임장으로, 살롱으로 운영을 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다고 하죠. 여기 지금 보면 그 20년대 나오는 주변 사람들이 에드리안나만 제외하고는 다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실제로 젤다 사진하고 보면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고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는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 예술가들일 테니까. 스코체랄드도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톰 히들스턴. 이게 되게 재미있었었고,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토르에서의 로키와의 느낌하고 완전 다르고, 그 해밍웨이로 나온 배우도 앤트맨의 악당이잖아요. 길펜더가 쓰는 대사들 중에 하나가 뭐 이러면 해밍웨이 앞에서 쓰는 대사 중에 하나는 해밍웨이가 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크 트웨인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미국 군대 소설에 너는 허클베리 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처럼 하는데 그건 해밍웨이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법한 게 그거를 이 주인공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밍웨이가 똑같이 그걸 그렇죠. 그게 타임슬립을 그 소재로 한 영화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해밍웨이가 전 사실 외모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그러니까 나이든 이제 해밍웨이가 어서 사진을 본 것 같은데 되게 잘생겼었다. 잘생겼었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었다고 해서 난 이 영화 보고 사실 이거 너무 잘생기게 나온 거 아니야? 진짜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앤트맨에서 보면은 대머리잖아요. 이 배우가 코리스톨. 저는 이 배우가 그 배우인지 몰랐어요.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웃겼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살바도르 달리. 에드리안 브로디가 연기했던 살바도르 달리가 계속 콧볼소 얘기를 하잖아요. 콧볼소 얘기를. 그렇게 콧볼소 매니아였대요. 달리가 실제로. 마치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중섭 화가를 만나면은 계속 소리로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이 장면에서 진짜 빵 터졌어. 이 사람 에드리안 브로디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피아니스트에도 나왔었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나딜링 주식회사 웨스 앤더슨 영화에 둘이 형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웬 윌슨이 형으로 나오고 큰 형으로 나오고 에드리안 브로디가 둘째로 나오고. 프레데터 3가 4에 뭐 나오지 않았어? 프레데터에서 나왔었는데. 약간 그 저기 뭐 약간 그 로마이드러브 뭐 이런 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배우가 약간 코미디상이에요 얼굴이. 근데 저는 그 에드리안 브로디를 제일 처음 봤었던 영화가 캠 루치 감독의 빵과장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왔었을 때 처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 중간중간에 저런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풍부한 느낌이 들죠, 영화가.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싶어. 실제로 달리라는 사람이 저런 캐릭터였는지. 얼굴이 너무 잘 맞아. 비싸거든. 계속 콧볼소 얘기하고. 이 대량난감이라는 저 대사도 써먹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한테 얘가 지금 대량난감이래 지금 써먹잖아. 영화 감독 루이스 루미에라고 만레이. 만레이라는 사람은 뭐 현대 그 사진의 되게 아버지 같은 존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사가 이게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사진이 떠온다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아는 사람 우리 마저 사극 볼 때 장영실이 나 지금 뭐 무슨 충기 만들고 있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신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왜냐면 초현실주의적인 시대니까
표정 봐. Exactly correct. You inhabit two worlds. So far, I see nothing strange. Yeah, you're a surrealist, but I'm a normal guy. See, in one life, I'm engaged.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루이스 부니엘이라는 사람하고 만레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게 볼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진짜 여기서 출연한 배우와 실제 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지금 코뿔소 얘기가 표정 봐 지금 다 사진이 보이는 영화가 보이는 Insurmountable problem. I see. 코뿔소가 그 이제 여기 이제 영화 감독도 보면 네. 이 사람은 찍을 생각도 없어 구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팁을 줘요. 약간 이런 거 한번 찍어볼 생각 없냐. 근데 그 사람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야 그게? 부니엘 루이스 부니엘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고 하죠. 저도 잘 모르는 감독인데 하여튼 학살의 천사라는 그 영화에 대한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 이 사람 얘기가 주인공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물어보고 이 춤도 너무 재밌고 지금 이 같이 그 길pen더가 같이 춤추고 있는 이 여자가 유명한 되게 유명한 발레리나인가요? 아 소설가. 소설가. 여자 소설가인데 저 소설가가 그 썼던 소설에 약간 그 레즈비언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리드하려고 춤을 리드하려고 했구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저런 거 보면 되게 센스 있는 영화기도 해요. 저런 거 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좋아하는 영화고 OST 일단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셔도 OST는 한번 이제 기회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좋았으나 지금 촬영 때문에 이제 어제 다시 봤는데도 역시나 이제 뭔가 저희가 또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감독이 파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면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소재 자체도 사실 뻔한 이런 로맨스 영화라기보다 이제 약간 타임슬립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도 되게 명확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제일 좋거든요. 여기에 머물게 되면 여기가 현재가 되고 또 다른 시대를 증명하게 된다는 그 대사가 진짜 되게 좋은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이제 느꼈던 부분이 저도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내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불만 섞인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그리운 어떤 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아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의 크기나 이런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오로지 고민은 뭐 예를 들면 뭐 새우빵 먹고 싶다, 과자 먹고 싶다 이런 거였을 거고 친구들이랑 좀 오래 놀고 싶다 이런 거였을 테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다른 고민을 할 거예요. 주식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어떤 주식을 투자해. 비트코인이 빠졌네 뭐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는 뭐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을 거고 성적과 친구들 문제가 제일 고민일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취업 문제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뭐 또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뭐 만족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별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또 애가 생기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때 그 시기에 누구나 다 하는 고민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좀 더 단순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어렸을 때 고민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는 군대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뭐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삶이 너무 무료했던 때였을 거고 그때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레아 세이두가 연기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골동품 가게 점원하고 우연히 이제 세느강 가까이에서 만나서 비도 맞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열린 결말로 나오잖아요. 둘이 되게 잘 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둘이 그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파리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는 너무나도 동화적인 결말이고. 저는 일단 책이 잘 됐을 것 같고요. 저 책이 지금 저 수정하고는 저 책이 되게 잘 됐을 것 같고. 해밍웨이가 가이드를 주고 버트루트 스타인이 가이드를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는 뭐 그 유명한 작가가 돼서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과 반대예요. 왜냐면 1920년대 관점에서 지금의 소설에 대한 가이드를 준 거잖아요. 저는 전혀 안 먹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길리 이렇게 파리에서 머무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 영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로서 잘 나갔었던 그때를 201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던 각본가였던 자신을 동경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하고도 안 좋게 끝나고 파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헐리우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고 소설을 접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빠져있는 이런 소설 따위는 집어치고 현실에 충실한 잘 나가는 헐리우드 작가, 영화 작가로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핵심은 지금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현재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배우들 나오는 라인업만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그 배우들 얼굴만 봐도 사실은 이런 영화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우리 또 역사 속의 유명 인물들을 보는 재미도 또 있는 영화인 것 같고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거, 9년 됐다는 거. 네. 볼만한 영화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가 한참 이때 우리콤 다닐 때 일을 하는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였었어요. 누구나 다 그 시기에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기였었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만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리콤이라는 회사를 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참 그때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그치. 네.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아 오늘 저기 뭐야 다른 때보다 코너 속의 코너 괜찮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상하지도 않았고 영화랑도 잘 맞았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오늘 오리지널 바게트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품절됐어요. 오리지널 바게트. 그래서 명란 생크림인데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협찬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찬은 굳이 현물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의견만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 지난해 때 했던 노팅힐은 무조건 얘와 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렌지 주스와 브라운이었거든요. 그래서 노팅힐을 되게 좋아하는. 저도 잘 노팅힐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노팅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영화 보면서 그렇게 자세히 보나? 아까 저도 그게 궁금한 게 막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는 다시 봤겠죠. 최근에 그런 건 잘 고민해도 아마 최근에 다시 봤겠지 뭐. 그게 전 오렌지 주스인지도 잘 기억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 주스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만.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 제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10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부금 TV가. 근데 말이 안 되는 음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네네. 정말 그 영화의 주제를 잘 드러냈던 그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 오늘 목표는 7, 8회 촬영을 좀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영화 자체도 그리고 또 길게 얘기할 영화도 아니었고 근데 하다 보니 또 할 얘기가 많고 요즘 들어 새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라는 장르가 저는 되게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딱 영화 보는 길게는 뭐 2-3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이런 주인공들의 그런 캐릭터나 뭐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약간 말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렇죠. 장르인 것 같고 영화에 대한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깊이 있게 보고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같이 그냥 시간이 날 때 화제가 되는 영화들 또는 뭐 제 개인 취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끔 보는 사람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영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마 부감 TV를 1회부터 보셨던 분은 느끼겠지만 저희 지금 콘텐츠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15분이 안 됐거든요. 1회가. 근데 지금 벌써 지난 회차는 벌써 22분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한두 끝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 부감TV 컨텐츠 편집 방향을 짧게 끊어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게 끊었거든요. 저희 지금 아마 편집본만 보시겠지만 촬영할 때 나중에 한번 오시는 분들이 느끼겠지만 저희 진짜 쓸데없는 진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편집할 때 잘라내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0분이 차고 넘치고 심지어 뭐 지금 요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셔터아일랜드 2가 올라갔겠지만 2회가 셔터아일랜드 지금 2회를 지금 제가 편집을 막 하고 있는데 버릴 게 없어요. 진짜 그 내용 자체가 점점점 그런 거야. 이게 이 얘기가 이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이 이렇게 길어지죠. 저희 원래 지금 이 목표 저 오늘 한 4시 반 5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6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감TV 보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쪽으로 아마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게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나 취향은 다 다르니까. 우리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느끼고 있지만 보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 영화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컨텐츠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다뤘던 영화들도 아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영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많이 공부 또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실은 그냥 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한번 보는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거지만 공부라기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사실 예전에 봤던 거라서 기억도 안 나고 사실 되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걸 한번 봐서 그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즐거운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